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좀 앞서가면서 트럼프가 유력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리 외교 문제, 북한과의 관계 많은 것들이 또 큰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해서 일찌감치 많은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 이 윤 대통령도 곧바로 이제 통화를 한다라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큰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5선, 6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3선, 4선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재선은 많은 이런 의견들을 모았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이 국정 쇄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제 내일을 계기로 해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당의 분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일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김재원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김재원은 지난 10개월간의 이 당정 갈등, 윤한 갈등 부분에 김재원은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이고 간섭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이런 정도인데 명태균에게 협박당하고 꼼짝 못하는 이런 김재원이고요. 그 다음 이철규입니다. 이철규는 꽤 중요합니다. 이철규가 정말 최근 들어서 이제 입을 좀 다물고 있더니 이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왜 해야 하느냐, 사과도 필요가 없다. 김건희 여사를 왜 악마화하고 있느냐. 지금 이철규의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공개적인 행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데 외교 행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외국 순방에 같이 가지 않으면 정상 외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가 이제 구체적으로 소위 김건희 여사 인맥,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참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 해명이 필요하다. 명태균과의 녹취록이나 이 문자까지 다 드러난 마당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내도 이 국정 쇄신, 당정관계 쇄신 이런 측면에서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의견들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담화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담화도 이번 달 말이 아니고 이렇게 당긴 이유는 윤 대통령이 쇄신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제 거꾸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거꾸로 갑니다. 아직도 윤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도 없고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윤한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맥들이 한동훈 죽이기를 해왔다. 거기에 지금 모두가 춤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철규가 이렇게 나서서 이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분열,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게, 한동훈 대표의 요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딱 하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좀 자제시켜 달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자꾸만 이 한동훈과의 총선 때의 문자 교환도 보셨을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10명 가까이 김건희 라인이 있다. 그 라인들이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기, 한동훈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을 죽일 수 있다면 깔끔하게 죽여보라는 겁니다. 끌어내릴 수 있다면 깔끔하게 끌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끌어내리면 윤석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한동훈을 통해서 같이 풀어가는 게 맞다. 문제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국정 방향이 잘못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덮어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뭐 법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좀 창피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오늘 당의 중진들은 그래도 많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이상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소리는 이제 잦아들어야 합니다. 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구나. 그러면 이철규와 같은 이런 폐악질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당의 쇄신, 당정관계 이제 쇄신, 한동훈 대표도 내일 이제 대통령의 이 쇄신책이 나오면 당정 일체다. 지금 이 준비를 모두 하고 있는, 이건 마지막 기회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10%, 5% 안고 그냥 같이 죽는 겁니까? 죽자 이겁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뜻과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은 아니다. 총선 때부터 그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이 사이에 언제나 이철규가 있었습니다. 공천에 있었어도. 저는 그 한동훈의 공천은 정말 뭐 공정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천이 공정했다라고 해서 이기는 공천은 꼭 아닙니다. 참 그래서 공천이 힘듭니다. 공천이 정말 잘 됐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했습니다. 맑았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도 이철규와 한동훈 대표 뭐 주먹질만 안 했다 뿐이지 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당연히 뭐 이철규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들고 온 임무를 공천해야 된다. 뭐 그게 김건희 여사의 뭐 라인인지 무슨 뭐 이철규 자기 라인인지 계속 분탕질을 저지르고 온 것입니다. 전당대회 마찬가지고 지금 10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걸 내일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있고 당정 대통령실에 많은 건의가 있으니까 모두 수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이제 그 수위를 넣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이 의견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 뭐 공개 활동 중단이 무슨 말이냐. 김건희 여사가 외국 가지 않아도 외교, 정상 외교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많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은 대학에서 강의해야 된다고 뭐 외교 일정에 참가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배우자 없어도 외교 부분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좀 앞뒤 말이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인적 쇄신을 무슨 인적 쇄신을 지금 다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에 인적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죠. 인적 쇄신은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쇄신을 대통령이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기자와 일문일답을 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담화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그 반박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쇄신책도 정말 뭐 화끈하게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최신책이 나와야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또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지금 그러니까 이철규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철규가 지난 10개월 동안 윤한 갈등의 이 사이에서 이간질의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철규를 소멸시켜야 윤한 케미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윤 대통령 보고 한동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정 무슨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인 영부인의 활동 부분, 영부인의 부분은 좀 정리를 하자. 이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있고 여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구와 정치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여당 대표와 해야죠.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인이긴 하지만 공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재명의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이재명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이 지난 2일 독일에서 이 김경수를 만났다. 그것도 극비리에 만났다. 극비리에 만났으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2일 독일 출장길이었습니다. 김동연 측에서 이 독일이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관심을 갖죠. 이 김경수가 거기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았느냐.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국비면 그냥 국비를 지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뉴스를 흘리는 건 또 뭡니까? 김동연이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친문들의 전직 의원들, 이 친문들을 모두 경기도에 다 끌어모아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만큼 이제 품이 넓죠. 소위 이재명 이후의 삼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원내는 모두 친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체제 흔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1심 선고에서 또 2심에서 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실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번 1심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려면 이재명의 형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 이재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삼김 중에서 김동연이 가장 앞섭니다. 이 경기도라고 하는 큰 품이 넓은 조직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있죠. 지금 김경수는 독일에 혼자 가 있어서, 또는 김부겸은 당에 아무런 입지가 없습니다. 김경수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비서였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동연이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는 건 좋은데, 김동연을 제가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볼 때 김동연이 가장 앞섭니다. 그런데 김동연은 이재명에게 이 반발을 하다가도 반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김동연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이게 우리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공무원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치적 순발력, 정치적 상상력, 정치적 승부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면 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건 정말 이 박빙의 승부로 가게 됩니다. 이 득표율 이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진영별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형국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처럼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자기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이 무너질 건데 굳이 나서서 분란을 일으켜봐야 손해 아니겠느냐. 혹시 또 배신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이후가 분명히 내년에는 이재명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번 1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내년에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너지게 되면 김동연이 가장 앞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동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 이재명 이 캠프에서 김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순발력이거든요. 패기거든요. 지금 김동연이 자기가 지금 반 이재명 캠프를 만들어 놓았으면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 또는 국민들에게 선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다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것, 볼모로 끌려 들어간 것,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적정한 수위의 김동연의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 처리가 있고 난 다음에 김동연에게 힘이 쏠리게 됩니다. 이건 뭐 정치에 있어서 기본 ABC입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느냐? 그 떨어지는 감이 떨어지면서 누워있는 김동연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동연이 지금 뭐 경기도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해서 거기는 뭐 예산이나 자리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김동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승부처에 왔을 때 김동연이 모든 것을 던지고 이 승부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지금으로서는 김동연은 아니다. 관리형이다. 뭐 김동연은 뭐 적정하게 관리하는. 그러면 김동연은 반 이재명 캠프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 이재명의 선두주자라면 김동연이, 그리고 경기도지사라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뭐 섣불리 김동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건드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김동연이 제법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저 방탄, 저 볼모가 된 민주당,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의 메시지는 뭐냐? 국민들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이 포스트 이재명이 되려면 김동연의 정확한 정치적 비전은 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지는 못하면서 뭐 김경수를 극비리에 만났다고, 극비리에 만나면 뭐 극비리를 지키지 또 언론에 흘리는 건 또 뭡니까? 이 김동연이 하는 식이 언제나 아직도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